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일본의 신흥 조폭 한구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범죄 조직은 야쿠자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에도 시대 때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오래되었고 토건 및 금융업체로 위장한 채 일본 대기업 수준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요즘 야쿠자는 예전의 명성에 비하면 확연히 기세가 꺾인 상태입니다. 채널에서도 늙고 병든 가난한 노인이 된 야쿠자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야쿠자가 왜 그리고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다룬 적이 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야쿠자의 기세가 꺾인 것은 1992년 시행된 폭력단 대책법 때문입니다. 폭력단 대책법의 핵심은 돈줄 끊기와 꼬리 자르기 금지죠. 영화를 보면 보스가 저지른 일을 누군가 책임지고 감옥에 갔다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은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빵에 갔다 오면 조직 내에서 승진도 하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 폭력단 대책법에 넣어놓은 게 민사 책임의 특칙이죠. 원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가 지고 관리 감독자는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폭력단 대책법에서 지정한 조직들은 그딴 거 없이 관리자까지 무조건 땅땅땅 하겠다는 거죠. 여기다 2011년 폭력단 대처법을 강화해 폭력단 배제 조례를 시행합니다. 폭력단 배제 조례는 한마디로 정의 가능합니다. 야쿠자는 이제 일본 국민으로 안 보겠다이죠. 하지만 한 세대가 지게 되면 뜨는 세대가 있는 법입니다. 모든 국가에 아무리 치안이 좋아도 존재하는 게 불법 조직이죠. 요즘 일본에서는 야쿠자보다 더 잔혹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신흥 범죄 조직에 대한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매체에 소개되는 집단 범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하죠. 이들이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 한구레입니다. 한구레는 속어로 반쯤 야쿠자라는 뜻입니다. 일반인과 조폭의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한 비뚤어지다라는 뜻의 구레루와 회색 지대를 의미하는 그레이 등을 합친 신조어이죠. 2011년에 한 언론인이 쓰기 시작한 이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쿠자는 늙고 몰락한 데다 제정된 법들로 인해 몰락했으니 법망에는 걸리지 않는 반쯤 야쿠자인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는 것이죠. 실제로 한구레의 정의를 보면 야쿠자에 속하지 않으면서 반사회적 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여러 신종 조직 폭력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야쿠자는 간판을 걸고 말 그대로 가족이 회사가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가기도 힘들죠. 하지만 한구레는 점조직으로 활동합니다. 기존의 야쿠자처럼 합숙하고 뭉쳐다니며 위계질서가 확실한 조직이 아닌 평소에는 각자 흩어져서 살다가 큰 건이 생겼을 때 뭉쳐서 범죄를 저지르는 점조직 형식이기 때문에 조직원들을 경찰이 관리하기가 힘들죠. 회사도 있고 간판 걸고 일을 해야 관리자가 있는 것이지 한구레는 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조직보다는 개인이 더 우선입니다. 따로 관리자가 없기에 지금 제정된 법들로는 처벌하기가 힘들죠. 야쿠자가 마피아라면 한구레는 동네 갱단인 셈입니다. 법망을 피한 한구레는 야쿠자의 몰락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한구레는 1990년대 준동했던 폭주적 회원들의 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직들이 만들어졌고 제일 널리 알려진 건 도쿄의 관동연합과 중국인 2, 3세들이 조직한 드래곤 오사카 지역에서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들의 모임이 모체가 된 치와모노입니다. 조직원은 각기 30에서 40명에 달하며 조직원 10명 안팎의 작은 규모 한구레 집단도 일본 전역에 수십여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조직원은 10대부터 40대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비행 청소년부터 야쿠자 조직에서 눈밖에나 제명당한 사람, 폭주족 출신, 술집, 클럽 경영자, 포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이 특징입니다. 특히 관동연합에는 자서전을 쓰고 연예인 데뷔에도 나섰던 이시모토 다이치라는 인물도 있죠. 이들은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고리사채, 보험 사기와 같은 금융범죄를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철거업이나 유흥업 등 소위 깡패 야쿠자들이 맡았던 일들을 한구레가 관여하고 있죠.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에는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고액에 되팔아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2019년 말에는 일본 한 주간지가 2019년 4월 벚꽃을 보는 모임에 한구레 조직원이 참석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와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구레 조직원은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도 한구레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도 아니고 완전한 조직도 아니기에 규모에 한계가 있죠.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보이스피싱, 사채, 보험 사기와 같은 소수가 할 수 있는 범죄들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야쿠자가 했듯이 정치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해외 거대 범죄 조직과 계약을 맺고 불법 약을 비롯한 나쁜 것들을 수입 수출까지 하는 짓들을 못하죠. 자국민 등쳐먹는 양아치 혹은 하청 깡패 정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MG 조폭 이야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야쿠자를 넘어선 게 하나 있죠. 바로 잔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의 범죄가 드러나길 꺼려하는 기존 야쿠자와는 달리 한굴레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원한을 가진 이를 무자비하게 때리거나 죽이는 것으로 유명하죠. 한굴레가 일으킨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로폰기 클럽 사건입니다. 2012년 9월 2일 오전 3시 40분경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로폰기에 있는 클럽 플라워에 복면을 쓰거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남성 10명이 난입하죠. 이들은 곧장 VIP룸으로 들어가더니 VIP룸에 있던 레스토랑 CEO 후지모토 료스케를 파이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단체로 후지모토를 폭행한 뒤 도주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후지모토는 병원에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폭력 집단 한굴레의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린 계기가 되었죠. 물론 한굴레의 집단 범죄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010년에는 전 스모 챔피언인 아사쇼류가 카부키 배우 이치카와 에비주의 폭력 사건에도 관여해 세간에 떠들썩하게 했죠. 아사쇼류는 한굴레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말했던 관동연합과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한굴레의 특성상 두터운 친분은 곧 조직의 일원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2011년 12월에는 로폰기의 한 음식점에 한굴레로 추정되는 조직원 20여 명이 가게 안에 있던 야쿠자 야마구치구미 조직원을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도주하는 일도 있었죠. 한굴레의 폭행 방식에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조직원 모두가 동시에 달려들어 습격하며 야구 배트를 사용한다는 점이죠. 겉보기에는 막무가내로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교활하고도 철저한 계산해서 나온 행동입니다. 야구 배트로 사람을 죽이면 대체 누가 피해자를 죽였는지 경찰이나 검찰이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즉 특정인을 살해범으로 지목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같이 경찰에 잡혀 재판을 받더라도 형량이 비교적 가볍습니다. 여기다 한굴레는 보통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처벌 수준이 미미한 10대 불량 청소년들을 고용해 일을 시키죠. 과거 불량 청소년들은 야쿠자에 들어갔지만 현재는 야쿠자가 몰락했기에 한굴레에 들어가려고 혹은 돈을 벌려고 나쁜 짓들에 이용당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야쿠자는 착했던 조폭, 마치 그래 그때는 낭만이라도 있었지라고 느껴지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죠. 현재도 야쿠자는 한굴레와 상부상조하는 관계에 있거든요. 특히 야쿠자가 폭대법 때문에 하기 어려운 일을 한굴레에게 넘겨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말처럼 야쿠자도 조직원들이 망한 거지 이때까지 모아둔 돈은 많거든요. 또한 야쿠자에서 한굴레로, 한굴레에서 야쿠자로 단체를 옮기는 일도 꽤 빈번한 편입니다. 전체의 경우가 더 많죠. 물론 완전히 공생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야쿠자와 대항해서 세력권을 빼앗는 한굴레도 존재하니까요. 만약 이렇게 세력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야쿠자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한굴레는 야쿠자들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거래를 하며 모아왔던 자료들을 경찰에게 넘기는 것이죠. 하지만 경찰이라고 이런 한굴레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에서 기업 사기, 불법 약까지 다양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한굴레는 일본 사회의 새로운 밤의 황제로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들의 잔혹성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골치가 많이 아픈 상황이죠. 일본 당국은 폭주족, 오비 등의 한굴레를 준폭력단으로 지정하고 정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도록 전국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2023년에는 후쿠오카현의 한굴레를 전문으로 단속하는 준폭력단 등 집중 단속 본부를 발족시킨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한굴레는 경계가 애매하기에 법을 제정해서 막기도 어렵기에 골칫거리로 남아있습니다. 한국도 잘 지켜봐야 할 듯 싶네요.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한국에서는 거대한 국제 범죄 조직은 없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MG 조폭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굴레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압하는지 보고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 신흥 조폭 한굴레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